제강 3강 수업을요 6페이지 4번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제강용 탈산제 및 합금처리입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이 제강은 우리가 그 강 재료의 중요한 기본이 되는 그 재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전로 같은 경우는 산소를 투입해 가지고 CSI, MMPS 등과 산화 반응을 해 가지고 적정량을 제거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 그 용선에 SI나 C나 이런 성분이 많았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소를 많이 공급하겠죠. 산소를 많이 공급한다는 의미는 결론적으로 나중에 그 정련된 강에 또 산소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소가 나중에 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다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 제거할 때 사용하는 탈산제를 지금 4번에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강은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성분, 가령 예를 들면 스테인리스다 이런데 여러 가지 성분이 또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또 이제 첨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제강용 탈산제라든지 합금철 그것을 4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출강 작업 시작 시 투입하는 탈산제는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걸 잘 안 쓰는데 전에만 해도 한 1980년대 초에만 해도 말이죠. 그 포스코 같은 데서는 뭐가 있었냐면 조괴 공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전로 공장에서 쇳물을 정년회가 강이 되잖아요. 용강이 되잖아요. 그죠? 이걸 바로 아변으로 보내려면 그때는 연속 주조 공장이 없었으니까 덩어리로 만들어서 또 중간 과정인 분기아변 공장을 거쳐서 그렇게 아변 공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출강 작업 시작 시 뭐를 투입하냐면 탈산제를 투입해야 됩니다. 강에서 산소 제거를 위해 산소와 친화력이 강한 원소를 투입합니다. 중요한 탈산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것도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알루미늄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탈산제입니다. 그 다음에 페로실리콘, 이 실리콘 Si입니다. 약한 게 바로 뭐냐면 페로망간입니다. 그 다음에 규소망간 등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뭐 페로는 철하고 결합하면 빼고 탈산 효과를 순서로 했는 게 알루미늄이 규소보다 굉장히 높아요. 망간보다는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이제 요런 순서다. 합금처럼 말이죠. 주로 정련하기 전에 노예 첨가하여 이번에 여기에서 이제 제강 공장에서 강을 만든 거는 스테인리스 공장에 보내야 되겠다. 그러려면 내식성, 내열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는 거기에 필요한 합금철을 주로 투입해야 됩니다. 합금철은 말이죠. 주로 정련하기 전 노예 첨가하여 내식성, 내열성, 내마모성, 고강도 부여 등 특수 성질을 얻기 위해서 그 절로 작업할 때 합금용으로 첨가합니다. 합금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페로니켈, 니켈, 페로크롬. 이 니켈하고 크롬은요, 니켈하고 크롬은 스테인리스 강에도 중요한 원료이지만 그걸 내식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것이 내식강, 스테인리스는 열에도 강합니다. 그래서 내식강은 내열강하고 사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소를 첨가하는 것은 내식성, 내열성을 도와줍니다. 페로바나듐, 페로몰리브덴 등도 이제 첨가를 합니다. 그래서 바나듐이나 이런 걸 첨가하는 거는 그 고속도 공구강이나 이런 재료로 나중에 쓸 수 있겠죠. 자, 5번 전로 주원료가 용선입니다. 전로
주 원료가 용선입니다. 용선. 전로 주 원료가 용선입니다. 자, 용선은 고로에서 이제 철광석에서 재련할 때는 그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황하고 인이 많이 들어있어서 골아픕니다. 그래서 고로에서 출생된 용선은 탈, 황, 탈인 등 용선 예비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예비 처리를 거친 후에 전로조업에 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탈황은 몇 번 이야기했죠. 고온매짐 또는 적열취성, 그 다음에 인은 상온매짐, 저온취성, 그러 이 두 원소는 또 편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탈황, 탈인 처리를 제강조업하기 전에 한번 해줍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KR, TDS입니다. KR하고 TDS입니다. KR법을 많이 써요. KR법. 자, 요건 또 뒤에 할 겁니다. KR법은 뭐냐면은 이제 갖고 가기 전에는 뭐 레이더리나 어떻게 이제 그 특수한 데 넣어가지고 이걸 이제 내화물을 넣고 이렇게 이제 회전을 시키면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재료, 소다회라든지 생석회라든지 석회석, 칼슘 카바이드 이런 것들 용선에 투입해서 이제 막 제거를 합니다. 이는 반대로 황은 이렇게 되고 이는요 산소, 산화제인 철광석, 산화철, 고철 등을 용선에 투입하여 제거합니다. 그래서 황과 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처리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KR법과 TDS법이다. 자, TDS는 뒤에 나옵니다. 토페도 스테이션. 토페도는 본래는 그 용선을 싣고 가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처리하는 것을 토페도 스테이션에가 TDS고 KR은 이렇게 임펠러를 넣어가지고 내화물로 만드는 거 돌리면서 이런 물질을 넣어가지고 이제 그 제거하는 역할입니다. 이런 것이 즉 KR법하고 TDS법이 용선을 한번 전로에 넣기 전에 예비 처리한다. 거기에는 주로 탈황, 탈인 등이 목적이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용선의 예비 처리 7페이지입니다. KR법이 나오네요. 이 KR은 무슨 약자다, 막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뭐 약자를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설명해 줍니다. 뭐 할 수 없는 건 그냥 그 약자니까 그렇게 알아두세요. KR 프로세서. 고로에서 출선된 용선이 담긴 토페도카입니다. 토페도카. 이거 싣고 갑니다. 토페도카를 TC 또는 TLC라고 하는데 왜 TLC라고 하냐면 여기에 토페도카 이 안에 또 레이더를 레이더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TC 또는 TLC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페도카나 TLC의 레이더 내에 임펠러를 담궈서 이 내화물로 되어 있습니다. 회전시킵니다. 용선을 교반하며 탈황제, 탈인제를 함께 이 안에 넣어가지고 이제 교반시키면서 그걸 반응에 제거시킵니다. 그리고 KR법은 임펠러, 이게 이제 회전하면서 탈황, 탈인제를 함께 투입해가지고 용선을 막 교반합니다. 섞습니다. 그렇게 해서 탈황, 탈인 반응을 촉진하는 조법이 KR법입니다. 요거 용선 예비 처리입니다. 그 다음에 분체취입법이 있습니다. 분체취입법. 고로에서 PI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파우더 인젝션이라고 합니다. 파우더 인젝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루입니다. 탈황, 탈인제가 가루. 그걸 인젝션이라는 투입하는 거예요. 분체취입법이라고 합니다. PI 분체취입법입니다. 고로에서 출선된 용선이 담긴 토페도카 및 레이더 내에 이제 탈황, 탈인제를 첨가하고 동시에 이때는 분체취입할 때 뭐를 또 넣느냐? 불활성 기체를 넣습니다. 질소 아르곤인데 아르곤은 굉장히 비싸고요. 질소는 좀 삽니다.
이 불활성 기체를 넣는 이유는 이 불활성 기체는 다른 불순물하고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활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거기서 교반하면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탈인해가지고 이걸 띄워줍니다. 그래서 불활성 기체를 여기서 한 번 더 썼어요. 교반하며 탈인 반응을 촉진합니다. 보통은 여기에 분체 치입법 PI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HMPS 이걸 한꺼번에 여러분들 외우기는 좀 힘듭니다. H는 hot입니다. 용선이잖아요. 그죠? 뜨거운 거. M은 메탈입니다. P는 pre-treatment. pre가 붙으면 예비처리입니다. pre-treatment가 예비처리고요. station은 이런 기구 같은 이런 걸 station이라고 합니다. 한 메탈 pre-treatment station. 여기 HMPS.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탈인제 넣고 불활성 기체 넣어가지고 이제 교반해가지고 제거하는 게 HMPS고요. TDS는 토페도카 스테이션입니다. 토페도카에서 그대로 여기는 레이더리 들어가는 토페도카에서 그대로 이제 탈인제 첨가하고 불활성 기체를 넣어가 교반해서 이제 황하고 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꼭 알아두세요. 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더 설명하면은 용선을 전로에 보내기 전에 한번 예비 처리를 합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게 KR법. 임펠러를 그 용선에 담가서 회전시키고 그 토페도카 안에는 또 레이더리 담겨 있습니다. 그 용선이. 그래서 여기에 임펠러를 담가 회전시키고 그럼 용선이 교반하겠죠. 그때 탈인제를 함께 투입하여 탈인 반응을 하는 것이 KR법이고 분체 치입법은 그 탈인제를 선디게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투입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불활성 기체하고 탈인제를 함께 첨가해가 교반하면 이게 불활성 기체는 반응을 부글부글 해가지고 잘 떠도록 해줍니다. 교반합니다. 그래서 탈인 반응을 촉진합니다. 근데 이건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체 치입법은 그냥 여기 이제 토페도가에 뭐 레이더를 첨가해가 거기에 넣어가 한 거고 HMP에서 뜨거운 핫 메탈 용선을 예비 처리하는 장치다 해서 핫 메탈 프리트리트먼트 스테이션 해가지고 HMPS고요. 또 하나는 토페도가 그대로입니다. 이거 꼭 콘크리트 시멘트 할 때 믹스처럼 토페도 스테이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처리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꼭 알아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나오는 HMPS라든지 TDS라든지 PI라든지 이런 용어들을 이제 알아야 되겠다. 이거 이제 혹시 모를 때는 이쪽 페이지로 돌아와서 꼭 한 번 더 공부를 하면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제 전로 제강 조업입니다. 전로 제강 조업입니다. LD 전로 제강 조업 개요입니다. 전로는요, 컨버터입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포스코 같은 데는 LD 전로인 것 같더라고요. LD Convert Steel Making입니다. 여기에 배 모양 통 속에 용선을 장입하고 순구리, 렌스가 구리로 되어 있습니다. 렌스라는 것은 뭐냐면 화살촉이라는 뜻입니다. 화살촉처럼 생깁니다. 순구리 렌스를 고온 용선에 담급니다. 그리고 그 렌스를 통해서 순산소를 불어넣어 교반을 합니다. 그러면은 철강에 함유된 5대 불순물 CSI, MNPS 등이 출현으로 제거합니다. 여러분요, CSI, MNPS 이런 것은 꼭 포스코나 현대제철은 철강 제련소 할 때 이런 걸 잘 묻습니다. 여러분 제강할 때는 어떤 사람은 2대 불순물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어요. 2대 불순물이 뭐냐 이라면은
2대 불순물이 뭐냐, 3대 불순물이 뭐냐, 5대 불순물이 뭐냐 이렇게 묻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자, 제강하는 목적은 용선에서 생산된 고로에서 생산된 용선에 CSIMMPS가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강에서는 이게 조금 이제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CSIMM은 제거도 하지만은 좋은 역할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줘야 되고 불순물도 되지만은 필요 성분도 되고 인과 황은 무조건 제거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건 순수한 불순물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면접이나 이렇게 대답을 하면 굉장히 그 면접을 잘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좀 CSI, MMPS를 꼭 좀 알아두세요. 이 공정의 용선에 생기는 산화열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LD 전로할 때는 뭐 정지나 뭐 코크스나 이런 거 공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고로에 가까운 부분에 LD 전로가 있거든요. 바로 용선을 싣고 가가지고 전로에 담기 때문에 온도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거기에 CSI, MMPS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소를 풀어 넣으면 산소가 제일 먼저 SI하고 반응합니다. SiO2가 제거가 되겠죠. 제거되면서 여기에서는 열을 뿜습니다. 그러니까 제강 반응하면서 오히려 열이 올라갑니다. 산화열을 이용하는 겁니다. 다른 열원을 공급받지 않고 용선을 정연합니다. 단 전로 제강에서는 고로에서 생산된 용선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LD 전로는 선강 일관 제철소에만 채택될 수 있는 공정입니다. 자, LD 전로 제강 고로에서 출선된 용선을 주로 쓰는데 고철도 원료로 넣어서 고철도 일부 넣습니다. 용선 고철 원료로 아변 소재를 제조하는 공정입니다. 예비 처리 마친 용선 고철을 전로에 장입한 후 고순도 산소를 전로에서 고압으로 취입이라고 합니다. 취자는 공기나 바람을 불어줄 때는 취자로 쓰고 영어로는 blow라고 합니다. 입이라는 것은 안으로 들어간다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렵죠. 취입. 앞으로 이거 제강에서는 취입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는 거 알아두고. 자, 이렇게 하여 탈탄, 탈황, 탈산을 거쳐 정연강을 제조합니다. 여기에 탈산은 쉽게 말하면 LD 전로 제강에서보다는 이게 노예정연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합니다. 꼭 알아두시고. 자, 제강 조업용 주 원료는 용선, 냉선, 고철입니다. 냉선은 뭐냐면은 선철을 덩어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 이걸 말합니다. 그러나 제강을 할 때는 용선이 제일 많아야 됩니다. 별도로 여론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자, 요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탈탄 속도고 출현 시간입니다. 자, 1기에서 쭉 이제 탈탄 속도가 증가하죠. 그죠? 2기에서는 최대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3기가 되면 이제 줄어듭니다. 여기 이제 탈탄 반응 그래프입니다. 1기, 2기, 3기. 탈탄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자, 3번 출현 과정. 대략 초기가 1기고 중기가 2기고 말기 3기로 이렇게 구분해서 나눕니다. 자, 1기 초기 반응을 한번 봅시다. 초기 반응. 제일 먼저 초기 반응일 때는 규소가요. 산소와 친합니다. 산소와 친화력이 강해서 가장 먼저 산화되어 보통 2, 3분 만에 산화규소로 변화해버립니다. 그럼 규소가 많이 제거되어 있죠. 그죠? 이 용선이 이제 온도가 올라갑니다. 규소가 감소했을 때는 이제 1기에서도 규소가 2, 3분 안에 감소했을 때는 이제 그때부터 탈탄 반응이 활발해지고 중기 2기에서 탈탄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최대가 되겠죠. 그죠? 말기 3기에는 이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망간하고 인산화 반응도 초기 출현 초기부터 빠른 속도로 진행합니다. 탄소, 탈탄 반응으로 탄소는 제3기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탈탄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높은 온도에서
잘 일어나며 산소, 탄소 필요하고 3기에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산소를 많이 공급하는데 3기에서는 산소는 탄소와 처음에 탄소가 많을 때는 산소가 많이 공급됐다. 이제 탄소를 많이 제거해버리면은 산소가 좀 남겠죠. 그죠? 요 반비례 관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기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9페이지 2기 중기 반응을 한번 봅시다. 출현 시작 한 5, 6분 후에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탈규소 반응은 이제 끝났죠. 거의 끝났죠. 이제 탈탄 속도가 매우 높아지며 취입된 산소가 거의 탈탄에 사용되어집니다. 탈탄 효율이 거의 100% 가까워집니다. 2기에. 이때 이제 형석을 CaF2 이것도 분자식 알아야 됩니다. CaF2 사용 및 슬래그를 우리 이제 여러분 혼돈하면 본래 여기에서는 강을 할 때는 강제라고 하는 게 맞는데 재선할 때는 광제가 맞는데 그냥 막 슬래그는 강제라고 해도 슬래그구나 광제라고 해도 슬래그구나 알아두세요. 슬래그 상승할 때 뭐냐면 형석을 많이 사면 슬래그가 많이 생기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슬래그가 위에 이제 표면을 덮어가지고 불쑥 올라옵니다. 불불 끓어가 올라오는 현상. 넘칠 듯이. 이게 슬로핑입니다. 형석을 많이 사용하면 중기에 슬로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다 강력 온도가 상승하고 철분이 감소할 때 이는 말이죠. 인하고 이거 망가는 강력 온도가 너무 상승하거나 철분이 감소할 때 복인 현상이란다. 복인 초에 규소도 탈규소 반응도 있지만 인과 망간도 초기에 1기에 반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기에 강력 온도가 올라가고 철분이 감소해버리면은 복인이라는 복귀인이라는 뜻입니다. 뭐냐면 인이 복귀한다. 망간 융기를 우리는 망간 버클이라고 합니다. 버클. 자, 우리가 혁대가서는 버클이 좀 위로 좀 올라와 있죠. 그죠? 버클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강력 온도 상승, 철분이 감소하는 이게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망간 융기를 여기에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출현 초기에는 망간이 산소와 반응하여 슬래그 MnO로 되어 망간 성분이 저하나 이후 탈탄 속도가 빨라지면은 슬래그 중에 FeO가 적습니다. 왜 이게 탈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MnO가 C에 의하여 다시 환원이 되어버립니다. C에 의해서. 그래서 용광에서 망간 성분이 다시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자, 망간 융기 다시 보면 MnO 플러스 C가 Mn 플러스 CO가 되고 FeO 플러스 Mn이 Fe 플러스 MnO와 같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망간 융기라고 합니다. 자, 3기 말기 반응입니다. 산화 처리 형사입니다. 대부분 C가 산화되어 제거되고 산소하고 철하고 결합합니다. 근데 산화 처리 슬래그에 들어갈 때 전체 철이 증가합니다. 다시 탈환 반응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제3기 말기 반응입니다. 자, 1기, 2기, 말기, 1기, 2기, 3기는 우리가 편리하게 정해놓은 거지 딱 그렇게 반응식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재련 반응 1기, 2기, 4기, 3기 반응까지 마쳤습니다. 자, 3강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